네, 이번에 FMC는 사실상 좀뭐 원화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달러에는 좀 우호적일 것 같고 네. 예상보다 매파적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율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예측했던 저희 2월 평균 환율이 1,305원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위에서 네, 놀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박스권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는 환율이 1월 달에 1324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1월 중순 이후로 우리나라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나 일본은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죠. 네. 유동성 장세로. 그런 것들은 과거 경험으로 본다면은 원화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잖아요. 위험 네. 선호기 때문에. 그래서 2월 달에도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면은 환율은 좀 내려갈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환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좋고 물가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실제 2월 22일 날 발표된 미국 연준의 1월 FMC 의사록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연준이 금리 인하에 성급하게 나서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환율의 좀 상승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됐었다라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미국이 상당히 좋았다. 경제가. 그래서 달러 강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위험 선호는 지속됐지만 원화는 크게 수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환율이 2월 달엔 좀 갇힌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월에도 좀 굵직한 이벤트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좀 어떤 이벤트들 중심으로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네, 3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월초에만 해도 중국에서 이제 양회가 있거든요. 네. 양회하고 그다음에 전인대라고 하는데 이 전국 인민 대표자 회의라고 해서 올해 중국 정부가 뭘 할 것인지 얼마의 성장을 목표로 할 것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월 중순에는 뭐 BOJ 회의도 있고 일본에 그다음에 월 후반에 가장 빅 이벤트죠. 3월 미국 연준의 FMC 회의가 있습니다. 20일 날 예정돼 있는데 20일, 21일. 이번 3월 F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전망이 바뀝니다. 분기이기 때문에 3, 6, 9, 12월에 경제 네.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2023년 12월 달 경제 전망 SAP라고 하는데 올해 이제 경제 전망 3월 달 첫 경제 전망이 얼마나 바뀔 거냐. 특히 연준이 제시하는 올해 말 내년 말에 금리가 어느 정도냐라는 게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 결국 궁금한 건 집어주신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 뭐 양회랑 중국 양회, FMC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네. 뭐 중국 양회부터 좀 이렇게 보시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또 그게 이제 환율에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지.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 양해하고 이제 전인대가 예정돼 있는데 작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5.2%를 기록을 했어요. 네. 2023년.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가 5.0이기 때문에 달성은 했습니다. 올해는 과연 이제 5%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퀘스천이에요. 여전히 뭐 중국 정부는 5%를 얘기를 할 거고 시장에서 보는 성장률 전망치는 4.6%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작년에도 5.2%는 그 전에 2022년 성장률이 3.0이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높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5%안 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연초 이후로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 조치가 나왔잖아요. 2조 이하의 증시 안정 기금이나 아니면 보호예수 금지 이런 것들을 공매도 금지 이런 조치가 있었고 또 시중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더 풀 수 있게 해주고 또 부동산 시장에는 5년짜리 이제 5년 만기의 장기 대출 금리 이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연동되는데 이것을 0.25% 포인트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신경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시도 신경 쓰고 시장도 안정하면서 부동산의 좀 강력한 규제도 좀 완화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치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계속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내온다면 아마 위안화는 뭐 불안 심리는 좀 완화되면서 강세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갭이 좁혀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원화에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원화에도 긍정적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장 중요한 이제 미국 FOMC 정례 회의
어떻게 혹시 보실까요? 네, 이번에 FMC는 사실상 좀 원화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달러에는 좀 우호적일 것 같고 네. 지금까지 나온 이제 연초 이후로 나온 경제 지표들, 미국 경제 지표들 감안했을 때 경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네. 연착륙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1분기, 4분기 GDP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전기 비연율로 뭐 3%대 유지했고 그리고 지금 애틀란타 연준에서 그 추정하는 1분기 GDP도 전기 비연율로 3%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연준이 고금리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미국 경제가 왜 좋냐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고용시장 쪽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뽑는다는 거죠. 고용이 아직 탄탄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양호하다는 얘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임금이 늘어나면은 이제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소비가 늘어나고 그런 선순환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임금이 올라가면 또 물가도 올라갑니다. 근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3월 FOMC에서 뭐 기준금리는 동결하겠지만 1, 2월 달 나온 경제 지표들을 본다면 아마 3월에 연준의 뭐 금리 동결뿐만 아니라 S&P 경제 전망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 정책 금리, 정책 목표치도 아마 올해 말 내년 말도 높일 수도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3월 이제 환율 네. 예상 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3월 달에도 일단 변동성은 저희가 크진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여전히 좀 막혀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다만 2월에 비해서는 레인지는 조금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300원에서 1,350원 정도 등락하고 평균은 1,325원으로 2월달 1,331원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1,300원대 움직이지 않겠냐라 보고 있습니다. 3월달 환율 상승 요인을 본다면 달러 환율 상승률을 본다면 첫 번째는 양회가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이 양회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 위안화 약세에 좀 동조하면서 원화도 약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말씀드렸던 FOMC가 있었죠. 예상보다 매파적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율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방 요인도 이제 반대겠죠. 예상보다 중국이 증시가 좀 강하게 반등한다든가 네. 위험 선호 심리들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반영되고 뭐 국내 증시도 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는 부분이 원화가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불안 심리가 상당 부분 환율에 반영되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는 적정 환율에 비해서는 지금 위험 회피 수준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3월달 저희가 예상했던 뭐 양해나 FOMC나 위험 선호 심리 강해지고 국내 증시에 외국인 유입이나 아니면 증시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또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1,300원에서 한 1,350원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 환율도 유로하고 원화하고 좀 비슷하고 아직은 원화가 유로보다는 약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1,415원 그리고 상단은 1,465원 정도 전망하고요. 엔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870원에서 915원 정도 레인지 지금보다는 낮을 수도 있지만 이미 엔화 자체가 달러 대 150엔이잖아요. 이미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려가는 폭은 크진 않을 것 같다 보고 있어서 870원이 강한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